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 30년 이상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상당히 길어졌죠.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특히 캐나다 연금 플랜, 그러니까 CPP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 캐나다 자료를 바탕으로 CPP 은폐연금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언제부터 받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CP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예상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적의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청취자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CPP 은퇴연금이 정확히 뭔가요? 기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CPP는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18세에서 70세 사이에 일을 하시고 CPP 기여금을 내셨다면 받을 수 있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 기여금을 냈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작동 원리는 비교적 간단해요.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벌고 그래서 기여금을 더 많이 냈을수록 연금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많이 기여할수록 많이 받는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CPP가 은퇴 생활자금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점이 핵심이군요. 네. 캐나다의 다른 정부 연금인 노령보장연금, OAS라고 하죠. 그거랑 함께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거지 CPP만으로 모든 은퇴 비용을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저축이나 다른 소득으로 이걸 보충할 계획을 꼭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필수적이죠. 그래도 일단 받기 시작하면 평생 지급되고 또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된다는 점은 참 든든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건 큰 장점이죠. 그리고 CPP 수령 시작 시점은요, 법적으로는 65세가 표준 연령입니다. 65세요? 네. 하지만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요. 아, 선택의 폭이 있군요. 60세부터 70세까지. 네. 그리고 이 선택이 매달 받는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좀 일찍 받기 시작하면요. 65세에 받는 것보다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드나요? 매년 일찍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로 깎이게 되는데요. 60세에 받으면 65세 기준보다 최대 36%까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와, 36%면 꽤 큰데요? 그렇죠. 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뭐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월 수령액이 좀 적더라도 일찍 받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받기 시작하면 월 지급액이 그렇게 줄어든다니. 요즘처럼 오래 사는 시대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연기 수령의 장점과 연결됩니다. 수령 시기를 65세 이후로 최대 70세까지 늦추면요. 매달 받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요. 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8.4%씩 늘어나서 70세에 받기 시작하면 65세 기준보다 42%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을 기다리면 월 수령액이 거의 2배 이상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10년 기다리면 2배 이상이라니.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네, 그렇죠. 이건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물가 상승률에도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는 셈이라서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사실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충분한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 수령은 노후 자금 고갈 위험을 줄이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결국 일찍 받을지 늦게 받을지는 정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군요. 그럼 어떤 점들을 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핵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해요. 첫째,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예상 수명은 어떤가? 이게 중요하고요. 건강이 역시 중요하군요. 그렇죠. 둘째,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이고 CPP 외에 다른 소득원, 예를 들어 뭐 개인저축이나 투자, 배우자 연금 같은 것들이 충분한가? 이걸 따져봐야 하고요. 재정 상황 전반을 봐야겠네요. 네. 셋째,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
뭐 활동적인 계획이 많다면 당연히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래서 내 예상 수용액은 얼마냐?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걸 거예요. 네, 맞아요.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건 마이 서비스 캐나다 어카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본인의 기여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CPP 월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캐나다 은퇴 소득 계산기 캐네디안 리타이어먼트 인컴 캘큘레이터라는 온라인 도구가 있는데 이걸 꼭 활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은퇴 소득 계산기요? 네, 이 계산기는 CPP뿐만 아니라 OAS, 개인저축, 투자 같은 모든 소득원을 다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60세에 받기 시작할 때, 65세에 시작할 때, 70세에 시작할 때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전체 은퇴 소득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줍니다. 오, 그거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각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언제 CPP를 시작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판단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별 맞춤 예측이 가능하다니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이제 결정을 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그러니까 canada.ca/cpp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PP는 정말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지만 이게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 최적의 시작 시점은 결국 본인의 건강, 재정 상황, 그리고 꿈꾸는 은퇴 후의 삶에 따라 달라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정리해보면 CPP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얼마를 더 받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액수 차이를 넘어서요. CPP 연금을 조금 더 일찍 또는 조금 더 늦게 받는 것이 당신의 은퇴 생활에 가져다 줄 어떤 심리적인 자유나 안정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 심리적인 부분까지요? 네, 이 부분까지 고려해 보시면 아마 더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